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오늘은 이효근 MBN 골드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같은 네. 시장이고 어제는 또 갑자기 또 괜찮아지는 분위기였다가 오늘 또 하루에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분위기가 엄해지고 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코스피, 코스닥은 무려 2% 이상 급락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본다면 예. 지금 최근 시장은 상당히 그 뉴스에 의해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나오는 이런 장이 지금 최근에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보시면 지난주는 시장이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이제 급락하고 뭐 이런 약간의 변동성이 지난주가 상당히 좀 극심했던 이러한 주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뭐 특별한 시장의 어떤 러시아와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특별한 그 사건이나 사고 없이 뉴스에 의해서만 움직였던 이러한 지난 한 주였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가 변동성이 좀 컸던 부분은 아무래도 네. 이제 지난주 옵션 만기 영향도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그렇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러한 옵션 만기 영향에서 좀 벗어나서 나름대로 좀 안정권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전과 좀 다른 뉴스가 좀 나왔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그 분쟁 지역에 지금 이제 군대를 파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지금 지난주와는 좀 다른 강도의 시장에 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어떻게 끝날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 두 정상 간의 어떤 속마음을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어쨌든 주식시장의 지금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인데 이러한 부분이 이번 주는 조금 지난주보다는 좀 과도했다. 따라서 지수가 지금보다는 좀 한 단계 하락은 좀 불가피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수가 일단은 하방이 조금은 열려있는 그런 시장이죠. 왜냐하면 투심도 약해져 있는데 네네. 사실 좀 복잡하잖아요. 러시아 그쵸. 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로 인해서 가뜩이나 이제 긴축의 의지를 높이고 있는 연준이 긴축은 해야겠는데 에너지 가격은 더 높아져 버리는 네네.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 분 다 좀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또 활기차게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네. 참 시장이 어렵습니다. 뭐 저희들도 오늘 새로 고침은 지지선을 잡긴 했지만 사실 이게 지지선이라는 게 작년 하반기에 보시면 지수가 하락할 때는 네. 뭐 지지받는 것 같지만 다시 내려오고 지지받는 네. 것 같지만 다시 내려오고 반복적으로 이제 계단식 하락 내지는 뭐 어느 때는 뭐 실적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빌미로 뭐 상당한 이제 매도 압력이 네. 나오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한번 특집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긴급 진단했었는데 저희들이 내린 결론도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끝날 이슈는 아니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사안이 조금은 빨라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면은 일단은 그래도 기술적이든 네네. 밸류에이션 측면이든 지수 단에서는 이 정도 라인은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그쵸.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거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는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시장이었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예측해서 시장을 좀 예측을 하겠지만 그렇죠. 지금 이제 지정학적 뉴스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그 기술적 분석. 그렇죠. 예, 네. 이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일단은 지금 2,700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2,700. 하락했을 때 계속 2,700에서 최근에 이제 뭐 사실 급락은 나왔지만 계속 2,700에서 계속 이제 크게 밀리지 않고 그 선은 지켜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만약에 2,700이 좀 이탈이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정도면 뭐 바닥 아니냐 이렇게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차트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제 차트 흐름상 지지선을 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이제 보는 차트가 이제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일단 이제 코스피 주봉 차트에서 지금 이제 120일선이 강력하게 지지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대략 만약에 2,700이 오늘 이탈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 지지선은 대략 한 2,640 정도까지 2640. 예, 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 정도 선이면 뭐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상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대응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어디까지나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지지선은 대략 지금 지난번 2,600을 한번 깼다가 지금은 이제 월봉이거든요. 코스피 월봉 차트에서 지난번 한번 이제 깼던 자리 그게 이제 대략 한 2,600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640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2,600 정도까지 다시 한번 또 열어 놓는 이러한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예.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러시아 이 지정학적 부분이 어느 정도 빨리 해결이 된다면 또 이제 여기까지 안 가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는 2,500선이 그 다음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500은 이번 코스피가 이제 3,000을 향해서 가기 출발했던 그런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뭐 이거는 아직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심하다면 2,500까지도 뭐 그거는 이제 단계적으로 시장 흐름을 보면서 판단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님은 네. 지지선 얼만큼 보고 계실지 저는 궁금하네요. 사실 기술적 차트는 전 잘 몰라서 네. 이게 PBR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을 놓고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자기 자본에 대한 PBR 1배는 2,820선이에요. 네. 맞아요. 그때도 말씀해 주셨어요. 2,820선이기 때문에 2,820선은 저는 이제 앞으로 한 상단으로서의 역할을 네. 하는데 이게 이익이 좀 하락하고 경기가 하강일 때 우리나라가 통상적으로 갔었던 사이클이 0.9배까지는 내려갔었습니다. 네. 0.9배까지로 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2,500 중후반. 그럼 지금의 지수로 따지면 지수 기준으로는 5% 네. 내외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지수 기준으로 5% 말로 표현하면 야 2,700에서 지금 2,700을 따지면 한 100포인트, 150포인트 정도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쉬워 보이긴 하지만 그 과정이 참 어려울 수는 있다라고는 보고 네. 있습니다. 근데 네. 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박스권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2,800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주식을 조금은 일정 부분 수익 난 건 정리하고 2,700이 깨지고 2,600 초반으로 갈수록 네. 서서히 주식을 담아야 된다는 입장으로 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저희들이 함부로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차악의 경우 즉 전면전이 아니라면 이번 주에 되려 만약에 3, 4% 이상의 지수의 조정이 나온다면 네. 되려 좀 종목별로는 좀 이렇게 담아야 되는 비중을 네. 좀 확대해야 되는 시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얘기도 좀 드려봅니다. 네. 자, 그래서 좀 가격이 사실 종목들이 좀 싸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네. 오전에 사서 오후에 팔면 괜찮겠는데? 네. 라고 생각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 오후도 빠지고 있으니까 근데 네. 오늘 사서 내일 팔까? 오전에 팔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단기적으로 그쵸? 하락했을 때 사서 조금 나아지면 팔고 네. 왜냐면 워낙 매일매일 뉴스가 네. 다양하게 나오니까 네. 뉴스에만.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 매니저님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2,700이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 네. 그런 포인트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오늘 2,700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조금 다른 패턴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이전 패턴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시장이 이제 빠지면 사면은 이제 꼭 안 좋은 뉴스 나왔다, 좋은 뉴스 나와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런 게 이제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뭐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빠질 때 뭐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냐 했는데 오늘은 좀 심하게 좀 빠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변동성이 좀 아주 그 어느 때보다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미국 옵션 만기 이 영향 때문에 그렇죠. 일부러 이거는 뭐 제 뇌피셜이긴 한데 네. 예, 인위적으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옵션 매매하는 이런 세력들이 좀 뭔가 뉴스를 좀 퍼뜨리면서 좀 시장에 좀 변동성을 좀 주면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지난주 좀 전개된 게 아니냐. 그리고 저는 이제 지난주에 그 미국 시장의 목금은 좀 의도적으로 좀 밀려 뺐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같은 뉴스가 나왔을 때는 그 정도 하락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지난주는 큰 뉴스 없는데 이제 뉴스 하나 딱 나오면서 이렇게 좀 밀어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주 옵션 만기가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소정 목적 달성을 했으면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 다시 반대 매매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오늘 뉴스가 조금은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그러면 이렇게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한번 네. 전반적인 대응 전략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장을 네. 대응해야 될까? 네네.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참 일단은 어렵습니다. 있을까요? 뭐 아까 이제 앵커님이 얘기했듯이 네. 지수는 뭐 펀더멘탈상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단기 흐름은 네. 뭐 이렇게 수급이나 뭐 여러 가지 뉴스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막 움직이지만 결국은 그 주가가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을 찾아가더라고요. 네.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그 기본에 더 충실하고 실적에 더 좀 좋은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일단 종목에 대한 접근은 일단 실적 호전주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흐름은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그동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대만까지도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요 타이밍에서는 이제 빠졌다고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뭐 한 현금은 한 20에서 30%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그 시장이 어느 정도 성격과 어떤 방향성이 종목이 주도주가 정해질 때 어느 쪽이 정해질지 아직은 우리가 이제 명확히 알 수 없겠지만 항상 거기에 대비한 현금은 20-30%, 그다음에 시장의 변동성을 대비하기 위한 20-30% 정도는 유지하면서 지금은 가지고 있는 종목을 팔기보다는 네. 계속 보유하면서 일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2,600 근처 정도 이 정도 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제 사고 싶은 종목 지금 이렇게 어정쩡한 자리에서 들어가기보다는 현금을 유지하면서 빠졌을 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을 좀 잡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이제 2,700이 좀 이탈되는 거 보니까 일단 오늘은 좀 관망인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2,600 근처에 오면 한번 우리 현금을 갖고 있다가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매니저님 저는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네. 여기서 요즘 보면 종목 장세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종목 올라간 종목은 올라가니까 여기서 네. 수급을 보는 게 더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네네. 수급이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까요? 지금 이제 단기 매매할 때는 수급이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지금, 근데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대만 같은 경우가 견제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멀쩡했던 종목도 네. 결국 이제 끌고 내려가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좋았던 종목 중에 그 NFT 관련 이제 게임주들 이쪽이 좀 수급이 좋았는데 오늘 이쪽이 결국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수급은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약간 이탈이 됐을 때는 실적을 보는 게 더 우선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박스피를 산정한 상황에서는 2,700을 중심값으로 해서 네. 뭐 한 50대 50의 이제 자산이 있을 거잖아요. 네. 현금이 네. 50이고 이제 주식이 50이다. 근데 주가가 빠졌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빠지면서 현금이 한 70% 될 거잖아요. 네. 2,600이나 2,500이 넘어가면.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현금 비중이 50%나 아니면 60, 70%를 버리고 즉 주식을 70%까지 잡는 거지 이제 네, 전체 그렇죠. 자산에서 좋은데. 30%는 남고. 근데 이제 올라오면서 2,700을 찍고 다시 2,800 갈 때는 오히려 현금 비중을 70으로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2,600을 갈 때는 현금 비중을 30으로 좀 줄이고 2,700에서는 50%까지 올리고 네. 올려가면 이제 다시 이제 현금 비중을 70%까지 올리고 네. 이런 어떤 적극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5대5로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게 하나는 네. 계속적으로 이익이 나오는 즉 이익이란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 메리츠 그룹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식의 어떤 수익으로 캐피탈 게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자본 차익으로 먹을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과 같이 누적적으로 계속 내가 앉은 자리에서 지나고 나면 뭔가 내 자산이 계속 쌓여가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박스권에서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 50%는 갖고 가고 나머지는 뭐 낙폭과대가 심했든 뭐 내가 들고 있었던 게 너무 많이 빠져서 뭐 마이너스 30% 됐든 이런 거를 소위 말해서 물타기를 해서 수익이 나면 다시 또 수익을 그 안에 계속
첨부하는 이런 전략을 갖고 가야지만이 박스피에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쌓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런 네.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은 있고 네. 자기만의 이제 투자의 어떤 트레이딩의 방법이 있을 텐데 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새로 고침은 무엇을 사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저도 이제 아까 대답 중에 저가 매수를 좀 그러니까요. 하자. 네, 네. 아니면 실적을 보자. 사실 네. 저기 나와 있는 자막에 저가 매수냐 실적 개선이냐 하지만 사실 저 둘을 다 합인 거면 세상이겠죠. 네, 세상인데. 네, 금상첨화. 예, 뭐 저 내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투자 컨셉을 뭐 또 저 내용 아닌 것도 말씀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우리가 잡아나가야 될지 네네.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 두 개가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시장이 많이 빠지면 우리가 이제 많이 빠진 종목이 단기간에 수익을 좀 많이 주더라고요.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저가 매수도 좀 맞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무조건 빠지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적 개선. 실적 개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지금처럼 시장 자체에 약간의 이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때,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수급보다는 약간 이제 실적 좋은 종목이 결국은 나의 이제 안정성을 좀 확보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다 좋은데, 만약에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이제 실적 개선. 실적. 네, 아무래도 이제 단기 매매보다는 좀 길게 투자하는 게 좀 더 그 성적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뭐 이렇게 매매를 짧게 하시는 분들은 또 저가 매수가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적 개선 쪽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이왕이면 저가 매수.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종목에 가장 좋은 종목이 없을까? 뭐 저는 이제 네. 이런 흐름에서는 어라운드 종목. 턴어라운드. 네. 실적이 네. 이를테면은 뭐 적자나 네. 적자를 보이다가 흑자를 보인다든지 네. 아니면 이익률이 좀 하락하다가 네네. 다시 상승한다든지 이런 네. 걸 네, 말씀하시는 맞- 거죠. 네, 맞죠. 자, 그럼 그러니까, 그 네. 턴어라운드 같은 종목들 네. 캐치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기사 네. 보고 들어가면 이미 늦은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거 좀 이렇게 짚을 수 있는 아. 것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이제 그 미리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요. 아, 일단은 이제 미리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내가 업종에 대한 그 이해도. 예, 그게 좀 그러면 이제 대충 올해 이제 어느 정도 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네. 이제 그 속에서 털어 어라운드를 잡아내는 게 가장 좋은데, 최근 같은 네. 경우에는 뭐 다들 예상하는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네, 거기가 지금 너무 안 좋았기 네. 때문에 턴어라운드 분명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털어 어라운드가 지금 최근에 계속 얘기되는 게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확인하다 보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빠지면 예. 그 이미 좋다고 주가가 많이 올라 있지 않더라고요. 예,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실적이 좋아도 밑에서 좀 많이 그 어려움을 겪는 주식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실적이 좋음에도. 네. 그래 그 실적이 그럼 좋아지는 걸 뭘로 아느냐?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요 노하우인데, 아, 네. 그런가요? 예, 실적이 좋아질 때는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아시죠? 실적 예. 발표요? 그 실적 발표하기 전에 보통 이제 주가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실적이 나오거나 아, 그럴 때는 네네네. 공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30% 이상 나오면, 네네. 그다음에 뭐 아마 대형주는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0% 이상 요 정도 나오면 아마 그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체크해 놓고 있다가 메모를 좀 해두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단순하게 이 일시적으로 이게 실적이 좋아졌다 꺾이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주가 매매할 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이게 방향으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트도 정배열 종목을 하라는 게 방향성을 갖는 건데, 결국 이제 실적도 이게 계속 이제 하락세를 계속 보이다가 결국 이제 바닥 찍고 이제 돌아서면서 네. 그러면 이 회사가 앞으로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바닥 찍고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그렇게 봤던 종목 중에 5G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네, 근데 5G죠. 거기서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털어 어라운드를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2차전지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올해 또 좋아도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엄청 좋아야 되고 지금 이제 이런 구간인데, 작년에 이제 안 좋았던 종목은
조금만 좋아도 이게 실적이 금방 드러나고 또 주가는 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거의 바닥에서 헤매고 있고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5G에서는 이제 솔리드가 4분기 때,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적자였는데 4분기 실적으로 흑자 전환을 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의미 있는,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작년에 이제 수주를 받았던 게 매출로 이어지면서 지금 이게 이제 올해 1년 동안은 계속 실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실적이 좀 추세적으로 우상향으로 나오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보시면 계속 작년에 이제 3분기까지 적자였는데 4분기 때 한번 흑자로 1년치가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는 이런 흐름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까지는 안 갔지만 이제 작년에 적자폭이 있었는데 4분기 때문에 이제 거의 적자폭을 만회하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예를 든 종목들이고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코로나나 뭐 이런 환경들 속에서 상당히 안 좋았다가 4분기에 어떤 이런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한 종목들이 최근에 되게 많았더라. 그러면 그 종목들은 또 주가가 어디 있냐? 다 바닥에서 있더라.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찾아낸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뭐 대표적인 턴어라운드는 아마 니오프닉이죠. 뭐 그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특히 여행, 항공 이쪽은 뭐 거의 영업을 못했으니까 코로나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맞아요. 이런 식으로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5G하고 그러면 리오프닝을 턴어라운드 기대 후보 이렇게 보시는 근데 건가요? 이제 5G가 전체적으로 다 실적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5G가 저 정말 오랜만에 방송에서 5G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작년 가을에 5G 얘기 한창 이제 올라간다 얘기했었을 때 네. 그때 들었던 건데 네. 5G와 뭐 일단은 리오프닝이 가장 촉망받는 네. 턴어라운드 기대 후보 같고 네. 저는 앵커님의 턴어라운드 포인트 좀 잡는 그 포인트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뭐 업종마다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실적 시즌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리오프닝을 턴어라운드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매출액이 급감했다가 올라가고 있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매출액이 급감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인력에 대한 그리고 고정비를 줄이는 과정을 부단하게 진행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고정비나 판관비를 줄이고 매출액도 같이 줄었는데 이제 매출액이 조금만 늘어나면 그동안에 줄였던 고정비나 판관비로 인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면서 네. 마진율이 개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오프닝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업종 내에서, 아니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에 매출액이 늘었다가 줄어든 업종 중, 종목 중에 판관비를 더 빠르게 줄인 기업들 중심으로 봐 놓는 게 낫죠. 지금 당장은 매출액이 안 늘어나도. 그러니까 판관비를 빠르게 줄여줘서 우리가 흔히 왜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 알잖아요. 네. 실적이 안 좋아지면 뭐부터 합니까? 야, 너네 이면지 써. 막 이러거든요. 칼라 프린터 하지 마. 그리고 야, 그냥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비용 컨트롤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조금만 매출액이 돌아서게 되면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에서 업력이 굉장히 좀 길고 거기다가 매출액이 그동안 좀 안 좋았던 기업이지만 판관비도 빠르게 축소시키고 고정비를 많이 이제 축소시킨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은 이제 스크리닝을 해놓고 이번 이후에 1분기 때 주가나 매출액을 보면서 조금은 이제 전분기나 전년 대비 올라선다 그러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포인트도 저는 잡아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저는 이제 어떤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얘기라고 해서 있을 수 있는데 뭐 5G도 얘기했고 리오프닝도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턴어라운드 기회 후보를 조금은 얘기하면서 그래도 우크라이나부터 여러 가지 변동성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을 통해서 그래도 시장에 뭔가 빛을 잡아보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러면 일단 이제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시장이 좀 희망적이라는 거는 오늘 같이 이제 시장이 빠져도 오르는 종목들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힌트를 좀 얻어봤는데 일단은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제 특징은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우리나라 이제 그 반도체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하이닉스나 이런 이쪽에 의존도가 있어야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특징은 그 중화권. 중국이 지금 반도체에 엄청 투자를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장비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다면 뭐 그 중화권에 이제 매출 의존도가 높은 넥스틴이라든가 PSK 홀딩스, 뭐 PSK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오늘 또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사마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다면 사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 드라마 컨텐츠 회사들인데 이쪽 회사들이 이제 상당히 그 약진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힌트를 얻는다면 에이스토리, 키스트 이렇게 좀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파인 테크닉스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좋기 때문인데 네. 이 회사의 이제 가장 그 주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폴더블이죠. 그래서 이제 폴더블 관련해서 뭐 세경 하이테크나 KH 바텍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G는 뭐 지금 실적이 몇몇 종목들이 좋게 나왔는데 별로 움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이제 털 어라운드가 되는 5G 모든 종목을 다 관심 있게 보는 건 아니고 털 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솔리드나 이노와이어리스, HFR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예, 그거 다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맞네요. 네. 선호한다의 종목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기 네. 찾으면 네. 지금 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전쟁 리스크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을 때 나중에 급반등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네. 우후죽순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억울하게 그러니까요. 내려간 네. 이렇게 거죠. 억울하니까 그 억울함에 의해서 이게 움트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뭐 방송에서 못하는 내용은 네. 저 너튜브에서도 또 이호근 매니저 네. 이름 치면 나오니까. 이거 네. 일어나서 몇 시에 하세요? 오늘 9시 반이요. 아, 저녁 9시 반에 하세요? 네, 좀 늦게. 네. 알겠습니다. 미국 장 열리기 전에 또 한번 네. 무료 방송을 통해서 좋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